수빈 씨는 올해 뭐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방송국 들어온 거 아닐까요? 방송이라고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번 해에 방송국을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학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정말로 상상도 안 가시는 것 같네요. 그럼 상상도 안 가시는 수빈 씨가 사연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명으로 온 적 있나요? 아무튼 같은 과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선톡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보낼까 말까 고민했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땐 웃어도 주고 참 좋은데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선톡을 해야 하고 말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저예요. 학교에서도 눈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분명 눈은 마주치는데 그냥 눈만 마주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의미일까요? 눈은 마주쳤는데 그냥 눈만 마주쳤다는 게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걸까요? 그건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락이 곧 마음이라고. 사람마다 연락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도 일단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사소한 일상들도 공유하는 게 바로 연락인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용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남자분께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게 아니실까요? 그리고 아직 남자분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망설이는 거라면 연락으로 다가가는 방법보다는 직접 만났을 때 좀 더 자신을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락을 자주 하는 것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락에만 목을 매면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일이 아닐까 해서요. 연락은 어쨌든 부차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라는 게 서로 공통점이 생겨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남자분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입니다. 사귄 지 800일이 넘은 커플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멀리 다니게 되면서 여자친구를 만날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런 것에 불편한 기색 없이 잘 만나고 있긴 한데 여자친구가 제 앞에선 화장을 하지 않아요. 어제만 해도 오랜만에 보는데 이쁘게 하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귀찮다고 화장을 하지 않고 왔네요. 그래도 어제 같이 잘 놀긴 했는데 솔직히 섭섭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학교 가는데 화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 볼 때는 화장 안 하고 안 볼 땐 지각을 하더라도 화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서운하기도 하고 사랑이 식은 걸까요? 다른 때는 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자신과 만날 때는 화장을 하지 않고 나와 서운하다는 사연이었네요. 수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농담이고요. 당연히 서운하죠. 내가 이제 너무 편해졌나? 내가 더 이상 남자로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작 자기 남자친구 앞에서는 그러더니 밖에선 뭐 때문인지 이쁘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서운할 감정을 넘어서 얘가 이제 나와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봄직도 하죠. 수빈 씨 말도 이해되지만 가끔 보면 사연에 너무 이입되어서인지 사연 밖 이야기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사연의 주인공이 800일이나 되셨다는데 편해졌다기보단 남자친구분이 익숙해졌단 말이 낫지 않을까요? 사연을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셔서 이번 해에 대학교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 내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특정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고 다닌다기보다는 단순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만나는 날을 뚜려는 사연자분과 잘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예전부터 늘 하고 싶던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다 이번에 겨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할 때마다 계속 실패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해야 할지 아님 포기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갑해요. 이번에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의욕도 떨어지네요. 매번 할 때마다 잘 안 풀리는 것만치 맥 빠지는 일도 없지 않겠죠.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또 현재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박원의 노력.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 코너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아, 그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읽어주는 코너요? 그러고 보니 코너 이름도 없었네요. 오늘은 있나? 오늘도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연만 쭉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좋긴 하지만 살짝 패턴이 지루할까봐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럼 이제 또 사연 읽어볼까요? 현재 남친과는 대학에 와서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남자친구. 연애 경험이 4-5번 정도라는데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처음 해보고 모든 걸 거의 다 처음 해봐요. 남자친구가 정말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잘 챙겨줘서 행복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친이 과거에 연애 경험이 많은 것이 자꾸 신경 쓰여요. 남친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이젠 연애도 많이 해본 것 같으니 너랑 쭉 오래 가고 싶다고도 하는데 저는 남친이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 이런 말들이 자꾸 진정성 없게 들리기도 하고 제가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남친에게는 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애 중 한 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한테 했던 말들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한 건 아닐지 아니면 내가 처음이라고 나를 만만히 보고 말하는 건 아닌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저 너무 미련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친을 자신의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사연자분은 연애 경험이 적은데 남자친구분은 많으니 자신이 만만히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만만히 보는 건 아니겠죠.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제 말뜻은 정말 만만히 본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신에 비해 경험이 많은 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보이지는 않을까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 전 여자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말하면 처음이라고 금방 자기한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까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이가 그리 많은 편도 아닌데 연애 경험이 4-5번이나 된다는 것부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분의 진정성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정말 괜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께서는 늘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사연자분께서 의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시지 않겠지만 상대방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을까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전쯤 같은 반 친구였던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제 성급한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먼저 반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 했던 모든 말들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여자애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좋아야 당연한 건데 왠지 모르게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마음에는 그녀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또 내 이기심에 누가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제 이기심에 그녀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사연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네,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 없으리라고 저희 SM은 고정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할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오늘 방송이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임을 이거 보고 다시금 깨닫네요. 레마다는 다음 학기에도 이어지니까요. 이어지나요? 아마 내년에도 계속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 뇌마다가 유일무이한 하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방송이니까요. 수빈 씨는 이번 학기 동안 내 마음의 다락방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사연 방송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사연을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가끔은 연기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니 수빈 씨, 그럼 방송에 대한 개인적 평 말고 이번 학기 내 방송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럼 그렇게 좋았으면 내년에도 계속 맡아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야 제가 맡을 수만 있다면 좋죠. 내년도 내마다 아나운서는 수빈 씨인 걸로. 아니, 그렇게 확정을 지으시면 어떡해요. 네, 오늘 방송은 이만으로 하고요. 이러면 정말 제가 하는 줄 알잖아요. 내마다는 다음 학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저는 없겠지만 수빈 씨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정원석, 진행의 최희원, 김수빈이었습니다. El viento me hace